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물질을 어떻게 분류해서 물질의 다양한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그러한 모델에 관한 내용입니다. 보통 케미컬 컴파운드 새로운 화학 물질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실험을 할 때 그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리액션을 새로 다룬다고 할 때 그거와 관련돼서 리액션을 할 때 얼마만큼 열이 발생을 하고 아니면은 이 물질은 언제 언제 볼링 포인트가 언제고 이러한 각종 내용들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또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. 그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나로는 간단하게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여러 프레딕션 모델을 가지고서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모델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양자역학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다루냐에 따라서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룹 컨트리뷰션을 많이 쓰는데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룹 컨트리뷰션은 이제 각 물질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펑셔널 그룹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물질이 프로퍼티가 생성이 될까 그런 것에 관한 연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조백 메소드 아니면은 벤슨 메소드 이런 것도 많이 쓸 수 있고요. 아니면은 아스펜에서도 간단하게 각 펑셔널 그룹마다 그 개수를 지정해서 프로퍼티를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 때 여기 저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DIPPR에 가시면은 이제 각종 프로퍼티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물질마다 펑셔널 그룹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펑셔널 그룹을 또 분류하는 작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일단 5개로 분류를 했고요. 첫 번째 엔딩 그룹, 두 번째 미들 그룹, 세 번째 링 그룹, 네 번째 분자량, 그리고 5번째는 아이소모와 관련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각각의 수치로 표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16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의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이 각각 그룹별로 나눈 게 이제 X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Y텀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러니까 각각 16개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16개 모델을 만들어서 각각 피지컬 프로퍼티마다 모델이 하나씩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프로퍼티마다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이제 엔딩 그룹하고 미들 그룹하고 링 그룹 같은 거는 이제 그 개수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말단에 CH3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개 있다면은 인풋으로는 4를 넣게 되고요. 이제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소모를 분류를 할 때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벤젠에 이제 트리 메틀 형태로 붙어 있을 때 각각 그 1, 2, 3, 1, 2, 4, 1, 3, 5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. 그래서 번호를 붙이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벤제민에 CH3가 4개 붙었을 때도 이와 같은 순서로 규칙적으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시스랑 트랜스에 관해서도 그 넘버를 붙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55개가 있는데요, 이 묶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엔딩 그룹, 그 다음에 뭐 미들 그룹, 그 다음에 링 그룹, 그 다음에 웨이트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8번, 39번, 55번은 이제 아이소모 아까
붙였던 규칙의 형태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물질들마다 전부 이제 55개의 값들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구조식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인풋 값에 넣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엔딩 그룹 형태는 없고요. 그 다음에 링그룹에 붙어있는 링그룹에 붙어있는 CH가 4개 있습니다. 4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링그룹에 있는 C만 존재하는 경우가 1개 있고 그 다음에 N만 붙어있는 경우가 1개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을 넣고요. 예를 들어서 이 B와 같은 경우에는 CH3가 각 링에 3개 붙어있기 때문에 CH3에는 이제 3개가 들어가게 되고 각각의 규칙에 의해서 쭉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이 CH3가 붙어있는 형태가 1, 2, 4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그 아이소모 분류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소모 값은 2를 갖게 되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해서 인풋 값을 다 넣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X랑 Y가 존재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. 그 예전에는 보통 그룹 컨트리뷰션을 쓰면 그냥 단순히 Y는 A 플러스 BX 플러스 뭐 CX2 이런 식으로 해서 B와 C의 값을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 형태로 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그래서 보기에 이제 논리니어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이제 SVM 리그레이션을 썼습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걸 쓴 이유는 이제 논리니어를 표현하기 위해 썼지만은 다른 논리니어 메소드를 써도 아마 제대로 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은 되고요. 그래서 SVM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인풋 값이 존재하면은 이 인풋 값을 이제 커널 펑션을 이용해서 퓨처 스페이스 상으로 만듭니다. 그래서 퓨처 스페이스 상으로 데이터를 확장을 하고요. 그래서 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퓨처 스페이스와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Y와의 관계를 찾게 돼서 결국 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볼 때는 이제 S와 Y 간의 관계가 논리니어한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퓨처 스페이스와 Y와의 관계는 뭐 거의 리니어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대략 14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아까 16개의 데이터가 다 있는 경우가 한 물질이 470개 정도 됩니다. 그래서 470개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한 970개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써서 이 값이 얼마나 잘 모델을 예측하는지, 값을 예측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조백 메소드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제안한 모델하고의 그런 에러에 관해서 이렇게 표시한 테이블이고요.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모델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깁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% 정도 에러가 나지만은 뭐 나머지 대부분의 값들은 이제 만족할 만한 에러통을 보이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이 이 X축이 실험한 제안한 모델로 예측한 값이고요. 그 다음에 X축이 실제 값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잘 들어맞는다면은 Y는 X의 그 그래프에 그냥 모여 있어야지 잘 예측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이제 Y는 X축에 대부분 일치를 하지만은 뭐 몇 개는 이제 많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엔탈피하고 깁스 에너지 그림이고요. 그 다음 그림은 크리티컬 템퍼리처하고 플래시 포인트에 관한 그림입니다. 그 다음에 크리티컬 볼륨하고 그 다음에 노멀 볼륨 포인트에 대한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기존의 메소드보다 이제 쓴 데이터 양이 한 3배 정도 됩니다.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가 정확성에서 이제 어느 정도 더 개선된 효과를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소모 형태도 분류를 했기 때문에 아이소모도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존의 모델보다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
기존의 것보다 확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고, 그 다음에 논리니어 리그레션의 SVM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분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인풋 값으로만 5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것보다 정확한 그러한 값들을 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컨트리뷰션 메소드를 제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도 발전을 한다면은 지금은 물질을 이제 1400개를 그냥 한 번에 다 분류를 해서 했지만은 이게 각 그 족마다 모델을 또 만들면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